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검찰이 다음 주쯤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주변에 추가 폭로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측근들과 만나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들을 다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정치권 인사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도 2개 있다며 개수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미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를 들었던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먼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7번째 출석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명태균 씨 전 운전기사와 김 전 의원 보좌진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진술을 들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 소환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받는 의혹은 크게 2가지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게 한 갈래입니다.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비용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동거래와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맞추기용 정황이 담긴 메모와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경사들이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 먹었잖아. 김영세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요.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김 전 의원을 먼저 부른 뒤 명 씨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 소환이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통령 부부와 녹취 존재 등이 드러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렇게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명태균 씨는 어제 저녁 측근들을 만나 내가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가 2개 있다며 개수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한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저녁 한 식당에서 측근과 만났습니다. 2갈래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상당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명 씨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고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를 만난 측근은 검찰 소환이 임박했는데도 명 씨가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녹취 파일 등 자료가 노출될까 봐 변호사를 안 만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구속 위험도 있다고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측근은 명 씨가 불안감을 토로하면서 만약 구속되면 가지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라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명 씨는 또 다른 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 씨는 이번엔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 파일이 2개가 있는데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명 씨는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 공적 대화가 있다고 공개 발언해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 1시간 동안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통령 부인이 그랬다면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자신이 통화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허은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우선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발언에 대한 기본 무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통화를 한 분이 또 한 나라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민간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공적인 분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왜냐하면 어떠한 법적인 것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고요. 아무래도 또 많이 질문을 받으시다 네. 보니 밝히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통화한 건 맞다. 근데 최근이 아니라 지난 7월이다. 시부상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왜냐하면 시부상이셨으면 빈소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빈소에 있었고요. 그때 뭐 우원식 의장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나 네. 또 오세훈 시장처럼 여야의 정치인들이 조문을 직접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조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미안함 얘기하시면서 위로하는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때마침 언론인들이 와서 언론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빈소에. 예, 네. 때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못 받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음 여사 계속 전화를 하셨던 네. 거군요. 근데 네. 뭐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탈당하기 전에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일반 전화로 주셨었는데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그때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조문에 대한 위로의 전화였기 때문에 네. 통화를 잘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나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 1시간이라는 단어를 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뭐 아, 오랫동안 그러면- 통화를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1시간도 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님이 직접 밝히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통화를 하셨다. 근데 그럼 이전에도 또 통화를 하셨었다고 했는데 꽤 텀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탈당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아. 근데 이번에 시부상 때 전화를 줘서 그래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하실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야당 대표시니까. 네. 우선은 뭐 시부상에 대해서 위로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기존에 그 여사의 시부상 때도 제가 갔었고 국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그 후로 여사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제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네.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하셨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네. 이것도 대표님이 밝히신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사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대화를 다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해하셨는지 뭐 대략적으로나마 네, 억울하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그냥 불편함이 있구나, 편하지 않구나,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한동훈 대표요. 예. 예. 다만 저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7월 12일이면은 3달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왜 한동훈 우리 김건희 여사와 제가 통화한 야당 대표로서의 이 발언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이걸 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마치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네. 김건희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문자를 주셔서 네. 거기에 답변을 드렸고 그랬더니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냥 물타기 형식의 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제가 갑자기 왜에 대한 숙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또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뭐 처음에 그 발언을 하셨던 소장이 용산에서 정보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네. 그 후로도 뭐 몇몇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면은 또 용산에서 소스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저렇게 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내용들이 좀 맞지 않는 내용. 제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꼭 제가 한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정당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사가 민간인이냐 아니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헷갈림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 대통령의 영부인법, 그러니까 김건희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가져라. 그래야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포대교 가서 무언가 지시하는 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김건희법이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을 좀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신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조언이라고 하기보단 제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기억을 해본다면 공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뭐 쉽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절제의 미덕,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나서야 할 때가 있음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듣는 입장이셨어요? 네,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여사가 이야기를 하고 대표님 듣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네.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저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존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몇 번 전화를 주셨을 때도 저는 그 전화 주셨던 것을 언론에 알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입이 무거움 때문에 전화를 뭐 시부상 때도 전화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흘렸을까? 저는 그 점에 좀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흐리기,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왜를 생각한다면 허은하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당시에는 공천 개입 의혹, 지금의 이런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지만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혹시 전화를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좀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대화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이제 특검법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시니까 혹시 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나눴을까 하고 그 당시에 그런 드렸습니다. 특검법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분당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학원이 시험 대비 예상 문제를 냈는데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가 20개 가까이 나온 겁니다. 해당 학원 강사는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게 적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의대와 명문대 합격자를 매년 100여 명 가까이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한 달 전 치른 수학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한 학원에서 지금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많이 겹쳐가지고. 해당 학원은 시험 직전 보강에서 100여 개의 예상 문제를 줬습니다. 학교 시험 22문항 가운데 18개에서 19개 문항이 학원 문제에서 숫자와 선지 등이 바뀐 채 비슷하게 나온 걸로 파악됩니다. 이 학교 수학시험은 평균이 30-40점일 정도로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학원을 다닌 학생 5명은 모두 90점을 넘겼습니다. 학원 측은 점수가 50점이나 오른 학생도 있다며 온라인에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40점, 50점 같은 친구들이 50점 이상 상승을 하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결과 과정을 검증한다고 생각하고.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지를 없애라고 했다는 글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학원 강사는 논란이 커지자 출제 경향성을 분석해 적중한 것일 뿐이라며 시험 문제를 예측한 방법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취재진에게도 학교에서 출제 경향을 바꿀까 봐 예상 문제지를 없애라고 한 것이라며 숫자 등이 달라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들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확인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재시험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도 곧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